안녕하세요. 69세 된 최명자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해서 한 달에 65만 원 정도 나오고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모아둔 적금이 6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가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폐암이었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죠. 그때 남편이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명자야, 혼자 살면 안 되겠다. 우진이한테 가서 살아라. 그 말이 유언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효자구나, 며느리도 이해해 주는구나 했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 집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분당에 있는 34평 아파트였는데 방도 하나 따로 주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챙겨주고, 며느리가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를 하거든요.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 나가면서 한 달에 280만 원을 벌어요. 아들은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면서 420만 원 정도 벌고, 둘이 합치면 700만 원이니까 넉넉한 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찬도 따로 해주고 했는데 점점 대충대충. 그러다가 아예 제가 알아서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69세 된 시어머니한테 밥 해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2023년에 일어났어요. 제가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더 충격이었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 그 말을 제 앞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병원비도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니까 며느리가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용돈도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여버리고. 예전에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도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 만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저희 시어머니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치매 환자로만 소개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출도 점점 안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얼굴 구기는 꼴 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지냈어요. 가끔 옛날에 제가 한복 디자이너로 일할 때 사진들을 꺼내서 보곤 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 명동에서 한복점을 운영했어요. 그때는 한복이 정말 인기가 많을 때였거든요. 연예인들, 정치인 부인들이 다 제가 만든 한복을 입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일반 직장인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벌 때 말이에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었고 신문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봄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도 먹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런 거. 처음에는 저도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치매 초기라고 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왜 저를 집에 가둬두려고 하는지. 며느리는 아들하고 손주들만 데리고 나갔어요. 저 혼자 집에 남겨두고요. 그날 정말 울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나.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나도 아직 사람이다. 왜 집에 갇혀 있어야 하나. 그래서 몰래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행사장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자 싶어서. 그런데 공원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저를 보더니 달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맞으시죠?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하나였어요.
이혜진이라고 지금은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되어 있더라고요. 혜진아, 내가 혜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컸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한복 일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야, 이제 나이도 많고 치매도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랬더니 혜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치매가 뭐 어때서요? 선생님의 그 감각이 어디 가겠어요? 제가 지금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혜진아, 고맙긴 한데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니? 손도 떨리고 기억력도 나빠졌는데.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제일 중요해요. 혜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며느리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당히 말했어요. 소영아, 나도 아직 사람이야. 왜 나를 집에 가둬두려고 하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창피해요. 치매 있는 시어머니가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는 정말 짐덩어리구나. 창피한 존재구나. 그날 밤에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아, 할머니가 정말 너와 함께 일해도 될까? 선생님, 물론이죠. 내일 작업실로 오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소영아, 내가 너희한테 창피한 존재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 보겠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치매 환자 취급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혜진이 작업실로. 작업실에 가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복 천들이 가득하고 예쁜 색깔들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혜진이가 준비해준 방에서 지내면서 다시 한복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많이 떨렸어요. 연필도 제대로 못 잡겠고 선을 그으려고 해도 삐뚤삐뚤하고. 그런데 혜진이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감각은 여전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감이 돌아오더라고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제가 그린 스케치를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선생님, 역시 달라요. 이런 색깔 조합은 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왜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우진아, 내 와이프가 나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창피하다고 했어. 치매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하다고.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소영이도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혜진이와 더 열심히 작업에 매진했어요. 신기한 건 한복 일을 하니까 치매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손놀림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표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뇌 활동이 활발해진 거라고. 치매 환자들한테는 이런 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서 드디어 혜진이와 함께 개인전을 열었어요. 전통 한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들이었어요. 개인전 제목이 세대를 잇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개막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오고 옛날 제 고객들도 몇 분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이런 색감은 경험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다. 젊은 감각과 전통의 조화가 정말 완벽하다. 그런 말들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개막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걸 봤대요.
치매를 앓고 있는 69세 한복 디자이너가 젊은 제자와 함께 개인전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당당히 말했어요. 소영아,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만 봤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희 집에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며느리가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 하지만 이제 늦었어.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나한테는 더 행복해. 지금 혜진이 작업실에서 지낸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치매 증상은 거의 없어졌어요. 의욕이 생기니까 뇌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개인전도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다른 전시회 제안도 들어오고 있어요. 한복 디자인 강의 요청도 몇 개 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찾아와요.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치매 환자가 아니라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으로 대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나 봐요. 가끔 작업실에 와서 할머니 작품 구경하고 가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이가 들고 치매가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를 그냥 짐덩어리로만 본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병이 와도 그 사람만이 가진 가치는 있거든요. 저처럼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노인 환자로만 취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4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 색감, 전통에 대한 이해. 이런 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복 전통 기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요. 치매가 있어도 손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서 뇌 기능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과거에 전문 기술이 있었던 분들이 그 기술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리를 잘하셨던 분, 목공을 하셨던 분, 재봉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의 기술과 경험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고 병이 와도 그 사람만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를 많이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하나. 내 아들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원망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고.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혜진이 같은 제자를 만났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치매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보물이에요. 그걸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자신 없어 하세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병도 있고 기억력도 나빠졌는데 뭘 하겠어.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손주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좋고 전통 음식 만드는 법 알려주는 것도 좋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일로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혜진이와 함께 작업하면서 옛날보다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진짜 즐거워서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 친구들한테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저도 제 경험을 나눠주고 서로 배우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계획 중인 게 또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이에요. 한복 만들기를 통해서 손 운동도 하고 뇌 자극도 하고 무엇보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목표가 생기니까 의욕도 생기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가끔 작업실에 찾아와서 제 작품도 구경하고 한복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봐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할머니 소개하는 숙제가 있을 때 제 이야기를 써갔대요. 우리 할머니는 치매가 있지만 한복 디자이너로 다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손주들한테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의미 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손이 떨려서 세밀한 작업이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핑계로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더라고요. 혜진이 같은 제자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다른 어르신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고 병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 걸 찾아서 도전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저는 이제 당당해요. 치매가 있어도 한복 디자이너로서 할 일이 있고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고 가치예요. 며느리한테 창피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덕분에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9세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에게도 감사하고 저를 믿어준 혜진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며느리한테도 감사해요.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집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해보려고 해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도전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